그 자금 지원 많이 하시겠다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 돈도 중요하고 좀 비료를 많이 준다는 말씀이신데 비료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씨앗이 잘 이제 싹이 터서 크려면은 맑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 뭐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키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인퍼스먼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결국 키는 법원이 지고 있잖아요. 모든 이해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데 배동석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큰 데미지를 그 판결해주는 판결이 나오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뭐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하루아침에 뭐 급변한 몇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는 뭐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중국 기업 볼보 상대로 해서 완성차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된 이제 특허 침해서 좀 국내에서 했어요. 중앙지법하고 이제 KTC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아마도 지금의 급변의 어떤 시대, 그 다음에 특허의 가치의 어떤 재평가, 이런 것들을 그 말해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어떤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조금 보고 있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특히 그 데미지 그 양이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펀드 관련해서 저희가 좀 그 냉혹한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정보를 좀 드리면, 국내 저희가 이제 IP가 또 특허가 굉장히 이제 그 좋습니다. 다만 이 펀드의 아까 이제 뭐 씨앗과 비료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의 소스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리티게이션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피탈이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돈이 굉장히 저희 내부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발굴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나온 특허들 가지고서 저희가 수익하려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 이 수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어떤 로펌도 저희가 사용해야 되고, 뭐 특허 매입 비용도 들어가고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러한 자금의 성격에 맞는 펀드가 미국 기업이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허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의 큰 펀드 B사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IP에 대한 뭐 정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이 국내 IP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교수님 과거에 그 어떤 그 핀페트커 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제 해외 라이센싱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곤욕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장님 말씀하신 이제 국내의 모태펀드가 그나마 단비처럼 저희를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모태펀드 특허청에서 이제 미션을 주셔가지고 제가 600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죠. 직접 펀드를, IP 자산의 직접 펀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실은 뭐 저희가 한 5년간 600억을 시장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은 뭐 글로벌 수준에 따지면은 진짜 조금이거든요. 조금입니다. 공짜 하나 맞습니다. 더, 예, 맞습니다. 네. 영이 예. 하나 더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크기를 저희가 이제 미국 경제의 15분의 1이거든요. 저희 나라 경제 그 양이.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얼마가 되는 것이고. 공만 공이 하나 하나 더 더 붙이면 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6천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 특허 관련해서는 100배 그 GDP 대비 네. 했을 때는 뭐 네네. 1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네. 그건 1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맞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계하고의 어떤 그 콜라보나 이제 업계의 그 선순환을 타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우리 저 클라리베이터하고도 같이 이제 그 필요함에 따라서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피디오사 AI라고 하는 그 테크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에 저희가 이제 투자도 하면서 IP 컨설팅을 지금 저희가 한
2018년부터 해왔으니까요. 6년 차 이렇게 8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지금 엔지니어들이 한 280명 정도로 쫙 이렇게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처음에 6명 있을 때부터 저희가 컨설팅하고 투자도 해왔는데, 그때는 특허가 뭔지도 모르는 엔지니어들이었고, 지금은 특허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특허 출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할 돈도 없고, 뭐 일단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특허 출원을 그때 당시 몇 개라도 해놓은 거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GPU 엔비디아가 이제 구글과 함께 이제 핵심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특허를 찾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기업은 그걸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를 이제 경량화시켜서 추론이 강한 어떤 AI 반도체, 그래서 MPU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했는데, 이 특허를 분석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품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피리오사 AI에 지금 이제 고동되는 어떤 칩을 이제 보면은 2세대 칩, 내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MPU 중심의 어떤 프로세스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특허 출원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 실은 이제 오늘 오후에도 IP 컨설팅 하러 저희 대표님이랑 저희 엔지니어들 데리고 이제 큰 미팅을 하게 되는데, IP 컨설팅을 통해서 이 투자와 그 다음에 R&D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특허화하고, 그때 이제 특허 사무소 두고 우리 또 역량인들도 별사들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경우에도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좀 있어야 되고, 금융도 좀 발전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조금 많이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부에서는 우리가 금융도 되게 발전해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코스피가 5천 넘어가지고 뭐 6천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큰 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마 처장님이 잘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금전적인 파이낸싱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 이 장관님도 외국에서 소송도 해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게 꼭 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뭐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뭐 엔포스먼트 저는 딱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딱 말씀하신 게 보면은 IP의 프라이버티 에쿼티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런 맞습니다.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제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주체가 투자자,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이 다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소송하지 않고 이렇게 타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기업의 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타입하려고 해도 기준도 없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막상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소송 가서 결정이 났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기업의 체계도 사실은 보세요. 그렇게 큰 금액으로 지느니 어떤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서 기업 내에서도 오너가 그렇게 전문가들 다 불러서 봐가지고 그게 됐으면 그 선에서 거쳐야지. 그게 기업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뭐냐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된다는 걸,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내외에서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인텔에서 합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로열티를 받을 때, 이제 그 당시는 인텔은 반도체 황제고, 뭐 미국 교수님들한테 들어보면 인텔이 거느리고 있는 변호사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 변호사분들은 뭐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국 교수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 황제 인텔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합의하겠다. 요거는 또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막 무시가 되면서 뭐 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냉철하게 정말
그 오너가 다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특허 체계를 다시 만들고, 가령 뭐 회사에서도 아까 이제 뭐 중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개발하다가 이거 저기 팀장님 이거 보니까 저 기존에 어떤 특허하고 비슷한데 그랬더니 야 무조건 해. 특허팀에서 책임질 거니까.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이런 일도 있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스탑. 그분은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사자. 이것도 그 팀장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업 내에서의 문화 변화. 그러니까 외부의 기술을 최저의 비용으로 사오고 좋은 기술을 발굴해서 갖고 와서. 근데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 좀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너가 바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깥에 어느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박사들을 데리고 인재를 데리고 했는데 뭐 외부 기술을 가져왔니?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체제 변화를 내부서부터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결국은 모두가 사는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 문화라는 게 뭐든 자체 개발하려는 그런 그 문화가 강합니다. 98% 이상의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한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는 선진국 갈수록 오픈 이노베이션, 좋은 기술을 소싱을 하는 걸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거래 시장이 발달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잘 정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손자병법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싸움이 벌어지면 이겨야 됩니다. 일단, 그죠? 군대라는 게 결국은 강한 군대가 있으면 억제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겨야 되죠. 똑같습니다. 특허도 결국은 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를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 특허는 분명히 싸움에 대비 무기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결국은 그래야만 이걸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고, 만약에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서 내가 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나 그런 게 전제가 돼야만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은 특허,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막대한 손해배상, 적정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한편으로는 페널티. 내가 페널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직계산처에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랄지 여러 가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전문가 사실조사랄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많이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징벌 손해배상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다 올렸거든요. 한편으로는 페널티 측면인데, 우리 직계산처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별사법경찰, 이걸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경찰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서 아마 유명 우리 KI웨어, 유명 그 아이웨어 안경 디자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럭셔리 안경이죠. 아이웨어. 그걸 이제 디자인을 이제 카피한 또 카피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가 이번에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 상대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리딩 기업에서는 디자인 등록을 안 받은 거예요. 디자인 등록을 획득하지 않은 건데, 디자인 획득을 안 했으니까, 디자인 특권 등록을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신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그 상대 기업을 대표를 구속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번에 여기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니까
뭐 카피하고 뭐 어차피 등록하는 데만 6개월, 1년 걸리다 보면 일반 시장이 끝나거든요. 굉장히 IP 보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K웨어 관련된 이번 분쟁에서 디자인 등록을 안 했지만 그대로 소위 말하는 그대로 카피한 걸 데드 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드 카피한 업체가 대표가 구속되면서 시장에는 야 이거 함부로 디자인을 또 기술을 베꼈다가는 대표가 구속이 되는구나 그런 좀 메시지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패션 업체에서 갑자기 전부 다 뭐 디자인을 소집해서 이제 함부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전부 바로 우리나라에서 큰 패션 업체에서도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알려지자마자 디자이너들 전부 소집해서 디자인 카피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을 줬다고 그래요, 오너가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서는 이것도 이 사건이 그래도 우리 산업계에 좀 IP 보호에 대한 기술 보호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줬구나 이런 그런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문화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텐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아주 가장 좋은 선례를 한두 건씩 이렇게 만들면 그런 것이 저절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첩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소송하실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끝나고 뭐 그러면은 뭐 95% 이상이 이제 합의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소송도 자꾸 안 하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는 것들이 내가 권리자이고 내가 발명자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소송에서 그런 확신,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는 되게 지적을 받기도 하거든요. 감히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이제 오너나 발명자나 뭐 연구원이나 교수분들 이제 만나보면 이거는 야 누가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해. 근데 그거를 소송을 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보통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되는 특허와 수익화 전문 기업 이제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육성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전문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전문 기업이 이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펀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 좋은 발명들을 갖다가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수익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큰 미국에 현재 1년 전에 이제 파일링을 해서 지금 이제 디스커버리가 막 이제 열리고 있는 그런 큰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큰 AI 반도체 기업인데요. 거기에 교수님도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이제 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이 소송을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저희가 만나 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생각은 했다. 이거는 뭐 그 기업이 사용하니까 그 기술을 그런데 사용을 하는 거는 내가 알겠지만 당신들이 그거를 소송을 했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생각의 발전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인식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수익화를 해보면 가장 좋은 이제 저한테 이제 동료들이나 이제 변리사들이 물어봐요. 이 기업은 어떻게 이제 특허를 소싱하느냐? 뭐 브로커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마이닝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컨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제일 좋은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뭐냐면은 발명자가 저희한테 직접 와서 내 발명 누가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발명 뭡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성공 확률 매우 높습니다. 이게 퀄리티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육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선순환을 타게 될 텐데 그 교수님도 이제 내 발명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야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고 본인의 발명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좁은 시각에서 이제 넓은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또 해당 기술 분야의 이제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고 해요. 그 학교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발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IP다. 돈 되는 IP를 만들고 적극적인 어떤 수익화를 해야 그게 결국 그게 피드백을
그 발명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연구원, 발명자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돈이 되는 특허를 만들었네. 저게 내가 만들면 이게 종이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기업으로부터 사용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료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뭐. 우리가 돈이 되는 특허는 사실은 치매를 가장 많이 하는 또 시장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특허일 때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 R&D를 좀 SEP,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트 그런 표준 특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공유함으로써 가치가 극대화되고 또 시너지가 나고 그럴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이렇게 소송이 됐다든가 뭐 어떤 IP를 가지고 발명을 가지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걸 모든 사람이 공유해가면서 야, 이 발명이 이런 거고 누가 이렇게 기여를 했고 그럼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날 텐데 우리는 소송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IP 허브를 추진하면서도 사실은 깜깜이로 무슨 IP 허브를 어떻게 구축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돈 안 들이는 선결 조건은 정말 IP 소송 들어가면 모든 거를 풀리 오픈을 하고 기술이 뭔지 소송 상대방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IP 허브가 되고 IP 수익화의 성지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말씀 좀 해주시는데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우리 전사라 대표부터 할까요? 우리 전사라 대표는 가장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IP의 성지가 되려면 난 이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지식재산처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제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틀,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그게 잘 잡혀 있어야지만 그 위에 어떤 것을 얻든, 뭐 인포스먼트를 얻든, 뭐 아니면 뭐 인식을 바꾸든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틀을 가지고 가야지만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커버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조금 더 해주셔서 정말 탄탄한 기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뭐 한 인포스먼트에 맞춰서 기틀을 만들면 나중에 어떤 실질적인 수익화에서 있어서 얼마나 성공해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그걸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저는 지금 이제 수익화에 대한 부분이 소송에 많이 맞춰져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소송에서 출발해서 수익화를 한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지금은 소송만을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술 분야별로 봤을 때 소송으로 성공할 수 있는 치매를 입증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케미칼 쪽에 B2B에 들어가는 것들은 소송 치매 입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화를 더 고민해야 될까 하는 부분 조금 더 다양한 사례라던가 산업이라던가 그런 환경을 고려한 형태의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P라는 거 발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려면 뭐 수만 개의 IP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명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기술을 조합을 해서 제조하는 비밀도 있어, 제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고 제품을 만들면 마케팅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야 되는 사실 기업이 하는 거는 발명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IP를 보호하는 측면 그런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기업의 역할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은 중요할 건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기업 산업 쪽에 좀 우리가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동석 부사장 보시기에는 나는 우리나라의 IP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있죠. 이제 대주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허 자산과 자본이 만나면 이제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주식 한국 시장에서 이런 수익화 전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기업이 있나요? 없지요. 예,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3년, 4년 이내에는 저희도 그 IP 자산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업이 상장되어서 일반인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전종학 회장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집행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집행이 강화되면은 물건을 만들 때 기업이 리스크를 분석하게 될 테고, 그런 그 분석의 전문가들이 또 나오게 될 테고, 그러면 거기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M&A 필요성에서 M&A 전문가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자기들 특허의 고급 전략이 나올 거고,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집행이 약하면은 모든 게 전문가가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집행은 입법에 있어서 우리 처장님이 5배수 말씀하신 한 10배수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35,000불에 만족할 민족이 아니잖아요. 10만 불이면은 강력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10배수, 그리고 사법부의 디스커버리 제도도 우리 지식재산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디스커버리도 빨리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법원에서도 이게 데미지뿐만 아니라 자산의 손실이 있다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1억짜리 혁신 기업이 나중에 1,000억까지도 성장할 수도 있는데 소송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미지를 1억을 볼 게 아니라 1,000억이 손실됐다, 사회적 손실이 있다는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특허를 좀 새로운 관점, 새로운 R&D의 영역이다로 특허를 봐야지, 그래야 엔진 기술자와 변리사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래야 좋은 특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도 R&D 비용이 따로 있고 특허와 사업화 비용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뭐 저번에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뭐 90%, 99% 이렇게 됐잖아요. R&D 성공률이 90%, 99%가 되고 국가 예산이 35조가 넘게 나왔는데 왜 수익률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몇백조, 몇천조가 우리나라의 수익으로 와야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R&D 성공은 특허나 사업화로, 그게 성공이지, 기술 제대로 만들었다가 R&D 성공, 이 평가 기준도 지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제 발명가이시기도 하고 또 정책도 해보셨으니까, 예, 무엇을 건의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한 말씀만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개로 하겠습니다. 짧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가 만들어지려면 세계 최고의 도전하는 문화를 R&D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R&D를 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한편으로 우리의 이제 그 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과거에는 대부분이 추격자, 그때의 특허 인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도자 그룹에 들어와 있거든요. 대부분에 보면. 그럼 선도자에서는 이 선행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허 가치에 대한 인식을 좀 기업에서 스스로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가 정말 발명가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IP만 잘 활용하면 되게 성장률이 팍팍 높아질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예. 한국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거든요. 딱 갖춰지면은 벼락까지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한 번 한다면 하는 뭐 한 번 하는데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그 마인드셋만 잘 갖추고 그렇게 한 방향만 잘 설정해서 나가면 이제 우리 특허 수입화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허 수입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IP 생태계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되겠죠. 하나만 돼서는 안 되고 창출 측면에서 고품질 특허가 나와야 되고 제도의 인포스먼트가 돼야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제도랄지 펀드랄지 다 갖춰져야 되겠죠. 다행히 아까 아까 상장 말씀도 하셨는데 또 다행히 최근에 STO 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 토큰 증권 유통 발행에 관한 법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 2월에 발효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특허 IP도 또
토큰 증권으로 해서 이동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틀이 마련돼서 좀 그것도 굉장히 그걸 통해서도 일종의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기제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제가 뭐 강력한 의지와 함께 건의를 드린다면 모든 국민과 우리 또 정치 당국자들한테 다 협조를 구하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을 좀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해모임 과제인데 요즘 같은 AI 시대에 특허 한 건에 14.7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포스트 액션이라서 착수하는 게 첫 결과가 나오는 뭐 최종 결과도 아니고 처음 결과 나오는 게 14.7 작년에 같은 경우 14.7개월인데 이래 가지고는 결코 저희가 정말 그 AI 시대에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쟁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규모의 뭐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은 우리가 연간 26만 건, 일본이 30만 건, 유럽이 19만 9천 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심사관 숫자를 보면 우리가 1140명, 일본이 1700명, 유럽은 4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특허에 대한 특허 심사를 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관을 지원하자면 공무원 들인다 이런 측면을 보는데 달리 볼 측면이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은 특허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가 연간 작년마다 6,300억이 들어왔습니다. 돈 버는 공무원이에요. 그중에 40%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낸 수수료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면 1인당 8천만 원을 공무원 인건비를 투입하면 4억 6천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히 공무원 숫자 늘린다 볼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심사관들이 돈 더 벌면서 제대로 된 똘똘한 특허를 만들어서 그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익화하면은 또 다른 국부도 창출하는 아주 일거양득, 일거삼득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도 특허 심사관을 과감하게 증원시켜서 현재가 1,140명인데 2배 수준으로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지난번 다행히 이제 지난 1월 국무회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허 심사관을 확실하게 늘려라는 또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제 그걸 잘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해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허 심사관이 확충되면 그에 따라서 특허 심사도 빨라지고 좋은 특허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특허 심사관을 1,000명 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우리나라가 발명의 나라잖아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 사실은 물시계, 해시계, 측우기 다 그때 발명을 했고 현대에 와서도 애트리가 CDMA 상용화를 했었고 우리 이종호 장은 계시지만 핀팻 반도체의 원조 나라가 또 한국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의 원조인 MP3도 네, 그렇죠. 발명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원조인 김기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것이 최고의 퀄리티를 가졌는데 이스라엘은 1조 원 이상 8년 구글이 인수를 했나요? 하여튼 8원 매입을 했는데 우리는 600억에 팔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치가 벌써 품질은 훨씬 좋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발명한 소중한 그런 IP들을 사장시키는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 소중한 IP를 좀 정말 소중하게 가꾸고 돈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밸리 같은 전문 미디어가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거기도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주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금방 가죠. 1시간 반이. 시간 너무 짧은데요?